두 번째로 작성해야 될 항목은 본인의 직무 관련 경험과 강점에 기반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직무 관련 경험과 강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것에 기반한 향후 계획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된다. 먼저 직무 관련 경험을 한 줄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직무 경험을 나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직무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직무 경험을 나열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한 줄로 요약을 한 뒤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계획을 나열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장으로 글을 깔끔하게 끝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을 한 줄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공부한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전공 점수, 대회, 논문, 특허 등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뽐내는 한 줄을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혹은 특정 전공 분야에서 느낀 점을 통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느낀 점을 이러이러한 분야에 활용하고 싶다 정도로 작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무 관련 경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전공 수업, 학점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전공 실습이나 실험에서 성적이 좋다거나 이런 부분을 나열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것이 있으면은 더더욱 좋습니다. 관련 대회 수상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 인턴 경험 당연히 직무 관련 경험에 포함이 되고요. 학과 동아리 활동은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면은 플러스 알파로, 이것은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그냥 취미와 연계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좀 짧고 굵게 적고, 학과 동아리 활동은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세하고 세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공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 연관시키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그런 거를 읽다 보면 사실 좀 의아해요. 이게 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짧게 소개를 해주고 채널명을 알려주면은 증명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을 두 번째로 쓰면 되는데, 한 줄 요약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을 물어보는 거냐면은 LG전자에 입사한 후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줄 요약을 한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세분화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계획에 집중해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기, 장기로 갈 때 내가 회사 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말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계획에 집중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단기 계획은 입사부터 5년 이내,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당장 뭘 하겠다라는 계획을 작성을 하면 되고, 중기 계획은 내가 뭐 어떤 걸 할 것이다, 뭘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가 될 것이고요. 장기 계획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뭐 내가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뭐 팀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뛰어난 개발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을 디자인, 뭐 설계, 판매한 사람이 될 것이다 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글을 작성을 하면은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으로는
신입사원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직과 업무에 잘 적응하겠다는 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지원자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연관을 시켜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업무 적응력에 있어서는 전공 성적이나 관련 활동, 예를 들면은 인턴십, 학과 동아리, 대외 활동 등을 바탕으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으로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는 신입사원이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럴 때는 롤 모델을 선정해서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성공적인 업무 방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롤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주변에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관찰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롤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롤 모델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업무 능력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어학이나 자격증, 업무와 관련된 그런 용어나 지식 등을 습득하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작성할 수 있을 텐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롤 모델의 성공적인 업무 방식을 보고 이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기 계획은 이제 회사에 적응한 주니어 개발자, 그러니까 이제 짬이 좀 찬 개발자가 됐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한 부서에 맞는 제품을 적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지원한 부서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정도로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또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가서는 LG전자에서 이제 주축이 된 나의 모습, 그러니까 시니어 개발자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래서 리더로 성장을 했다거나 혹은 개발자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나의 모습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는 내가 꿈꾸던 기술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미래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내가 생각한 거 적으면 되고, 근데 이런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적용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지원한 부서와 이 결은 좀 맞아야겠죠? 너무 생뚱맞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뭐가 말이 안 맞으니까 지원한 부서에 맞는 제품이나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연관지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내가 앞에서 주장한 직무 관련 경험이 있으므로 LG전자에서 이제 나를 뽑아야 한다.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드러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인재니까 LG전자에서 나를 뽑으면은 서로 윈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LG전자에서 나를 뽑아주면은 이제 나는 이러한 계획으로 LG전자에서 같이 성장을 할 것이고, 내가 LG전자에서 근무를 하면은 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을 할 것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LG전자도 성장을 할 것이고, 반대로 나도 LG전자에서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하면서 역량을 더 쌓아서 개발자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작성을 하면은 이제 서로 성장을 하는 부분이 되니까 윈윈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이제 마무리 멘트를 또 작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마무리 멘트도 시작 멘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글을 읽을 때 시작하고 끝을 많이 봐요. 그 중간을 자세하게 읽지 않아요. 속독을 하다 보면은 시작하고 끝을 좀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작과 끝에 이 문단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집중해서 보게 된다. 그래서 시작하고
시작하는 문장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문장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